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동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재정 준칙을 마지막으로 40개의 주제가 아닌 63개의 주제를 다 끝내보려고 합니다. 리퀘스트 해주신 분들 중에, 내 주제는 왜 채택이 안 됐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요청 주신 주제 중에 가장 출제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는 최근 문제들 중심으로 제가 내용들을 봤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거의 리퀘스트의 90% 이상은 소화를 했기 때문에, 혹시 자기께 조금 반영이 안 됐다고 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찾아보시면 아마 다 있을 거고요. 제가 기본 개념 수업하면서 워낙 많이 했던 내용들이어서 또 그 영상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정준칙은 최근에 국가재정법을 통해서 도입이 예정되어 있죠. 25년 정도에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직 도입은 안 됐습니다. 재정 총량에 대한 수치적 제한을 통해 재정에 대한 행정부의 재량권을 제약. 그러니까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게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이야, 아니면 통제를 하기 위한 수단이야라고 물어보면 이건 100% 통제입니다. 정부가 함부로 재정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 정책을 썼을 때 제일 큰 문제가 경기가 불경기이거나 혹은 혹경기라고 이야기하면 이 불경기나 혹경기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케인지안들은 케인즈 경제학 중심으로 움직이는 학파들은 정부가 재정을 움직여서 경기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기본적으로 불경기에는 재정을 좀 많이 써서 적자로 재정을 만들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고요. 혹경기면 보통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흑자 재정, 일부러 세금을 많이 걷어서 경기를 좀 긴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의 재정의 의도들이 보이는데 사실 재정 준칙이 도입되면 이런 걸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채무 준칙이라고 만약에 얘기하면 이거는 채무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한선을 결정하고 법으로 정해놓고 절대 못 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상황이 되게 안 좋아서 국가가 빚을 좀 지더라도 경기를 확장시키고 싶다. 근데 채무에 상한선이 딱 걸려 있으면 빚을 맘대로 낼 수가 없는 거니까. 채무 준칙이 설정이 되게 되면 그만큼 채무를 통제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재정 수지 준칙도 비슷할 거예요. 수입 마이너스 지출이 재정 수지죠. 이게 일정한 비율을 넘기지 않도록 해주는 거니까 결국 재정 수지의 준칙을 지킨다라는 건 수입과 지출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일치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쓰기가 힘들죠. 경제 안정화 정책을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재정 지출 준칙, 지출의 한도를 설정하는 준칙, 그리고 수입 준칙, 재정 수입에 마찬가지로 한도를 설정하는 준칙입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 준칙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보통은요, 지출의 상한선을 결정해서 지출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정부가 지출을 너무 하고 싶은데 지출 못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랬을 때에는 조세 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조세 지출은 아시겠지만 지출을 하는 게 아니라 조세를 감면해서 지출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조세 지출을 만약에 법으로 딱 통제하지 않고 지출의 상한선만을 통제한다면 지출은 안 해요. 하지만 조세 지출을 통해서 지출을 늘릴 수 있어서 이 조세 지출로 약간 장난을 쳐서 약간 눈속임을 할 수 있는 지출 준칙, 아니, 준칙이 바로 지출 준칙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출 준칙 할 때 이제 조금 이런 경험들을 했었던 국가는 조세 지출에 의한 감세율 제한 정책까지 포함하고 다시 얘기해서 조세 지출로 우회적으로 하게 되는 지출도 좀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들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최근에 7급에서만 두 번이 나왔는데요. 1번 문제가 2023년 국가직 7급. 너무 쉬웠죠. 왜냐면 이 7급 문제는 정말 7급 문제 수준이 아닌 것처럼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지 않은 재정제도. 그래서 25년 도입을 목표로 하는 재정준칙. 그래서 정답이 1번인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결국 23년 국가직 7급도 22년 지방직 7급도 계속 준칙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칙은 의미를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2번 지방직 7급은 좀 어려웠습니다. 재정준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통 채무준칙은 재정이 건전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국가 채무 규모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재정 수지 준칙을 포함한 모든 준칙은 보통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시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행정부의 신축성에 제동을 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제 안정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고요. 재정 지출 준칙 역시 경제 성장률이나 재정 적다의 규모 이런
경기 상황에 대한 예측과 별개로 움직입니다. 그냥 지출의 상한선을 딱 정해놓으면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그의 경제 상황이나 매년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슈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재정 수입 준칙은 조세 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조세 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칙은 지출 준칙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요. 지출 준칙은 조세 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지출하면 안 되는데 조세 지출을 통해서 몰래 지출 효과를 내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국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은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4번입니다. 사실 준칙에 대한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 꽤 어려웠어요. 근데 그만큼 강조되고 있는 영역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고급 수준에서도 한번 꼭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하루 오늘 아침 굿모닝 행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시고요. 마지막 일요일 우리 힘내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